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세포 분열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몸체자거든, 몸.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생물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동물이면 성장을 한다고 하고 식물이면은 생장을 할 건데 어쨌든 커지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분열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세포수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이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 이때 일어나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요 안에 우리 세포가 있으면 요 세포 안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핵 속에 유전인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 유전인자의 개수를 우리가 항상 짝을 이루기 때문에 2N개라고 얘기한다면 요 2N개의 유전자가 똑같이 2N개로 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염색체 수를 우리가 2N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2N개인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염색체 수.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있던 세포, 우리가 모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녀, 우리가 딸세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딸세포 자녀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똑같이 46개, 우리가 23개의 상동 염색체 쌍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면 똑같이 딸세포가 만들어져도요. 얘도 46개의 염색체, 얘도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클론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포나 딸세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데 모든 체세포의 염색체는 쌍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 두 개씩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기 때문에 쌍을 이룬다 해서 2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 총 몇 개다? 두 개씩 짝을 진 게 총 몇 개다? 46개다.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는 2N은 46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두 쌍으로 되어 있는데 총수가 몇 개다? 46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똑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체세포 분열 이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처음에 이 핵 속에 있는 핵이 반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이 나눠지는 세포질 분열. 그래서 첫 번째 핵 분열, 두 번째 세포질 분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이 이제 세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핵 분열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이름 짓기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간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간기. 쉬어가는 사이 간자거든요. 쉬어가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간기의 기간이 가장 길어요. 거의 90% 이상이 간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세포를 봤을 때 우리가 현미경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기간이 간기예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간기에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핵이 들어있고 이게 핵이라고 합시다. 이 세포고요. 그럼 이 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염색 사해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있는 게 간기예요. 그 다음에 요 간기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는 준비 단계 우리가 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름이 뭐 어렵진 않아요. 중기 다음에 뭐겠어? 그렇죠. 후기. 뒷자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끝에 있으니까 말기. 뭐 이름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름 그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간기는 가장 길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모양의 세포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세포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준비.
준비예요. 그래서 이 DNA의 양이 2배로 증가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기 전에 한 쌍이었다면 얘가 똑같이 자기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염색체 2개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2개만 이렇게 있으면 얘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2쌍의 염색 분체를 만드는 거. 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염색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세포 분열, 이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기에서는 여기 세포질이 이렇게 있었고 요 안에 핵이 있었잖아요. 이 핵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핵막. 핵을 감고 있는 핵막이 사라지고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2배로 복제된 염색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하고 얘는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서 받은 거 무슨 염색체 관계예요? 그렇죠. 상동 염색체 관계가 한 쌍씩 있겠죠. 자, 또 하나 검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만 한번 그려 볼게요. 어쨌든 전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핵막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핵막이 사라지면서 뭐가 보여요? 이제 염색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염색체 등장합니다. 염색체가 등장을 해야 분리가 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방추사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염색체를 끌고 가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실사자거든요. 이게 방추사를 끌고 갈 요 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전기다. 그 다음 중기가 되면 가운데 중자잖아요. 이제는 방추사가 양쪽 끝에 존재하면서 요 염색체들이 중앙선에 나란히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할 때 가장 선수들이 시작하기 전에 일렬로 나란히 서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서요. 나란히 서면은 구분하기도 쉽고 보이기도 쉽고 데려가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또 가운데 중자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가운데 쭉 나란히 서 있는 게 중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장 큰 특징, 바로 염색체가 어디 배열한다? 중앙에 배열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가장 좋겠어요?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뭐 쉬워요. 중기는 굉장히 쉬워요. 가운데에 모여있고 관찰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추사가 붙었어요. 그럼 후기는 뭐냐면 이제 양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요 방추사로부터 이 염색체가 요 딱 절반 있잖아요. 절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는 무슨 관계예요? 염색 분체의 관계잖아요. 분체는 DNA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얘와 얘는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도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쪽으로 끌려가면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하나 이쪽으로 끌려가면 하나는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나눠져서 끌려가는 구간이 바로 훅입니다. 얘도 반이 잘렸고 얘도 반이 잘렸고 나머지 얘도 반이 잘렸고 얘도 반이 잘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는 뭐냐면 양쪽 끝으로 끌려가는, 그쵸? 양 끝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후기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말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졌어요. 나눠지면서 아까 갔던 얘들이, 자 이게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거 하나, 검은 거 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얘 하나 끌고 왔을 것이고 여기도 검은 거 하나, 검은 거 둘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얘네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핵을 이루게 되면서 거의 2개로 나눠지는 시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다시 뭐냐면 이 전기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이제는 없어졌던 핵막이 생기고, 두 번째 염색체가 뭘로 바뀌어? 염색사로 다시 바뀌면서 이제 세포질 분열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핵분열이에요. 세세포 분열에서. 이해됐죠? 자, 근데 한번 염색체 수를 한번 보자고.
전기 때 이 염색체 수 하나, 둘, 셋, 넷 몇 개였어요? 4개였잖아, 4개. 4개. 자, 말기에 나눠져 갔지만 얘와 얘는 똑같은 애기 때문에 나눠져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 몇 개예요?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얘도 4개, 얘도 4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핵이 결국에 나눠졌어도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염색체 수에 변화가 없다. 우리가 2n이 2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세포질 분열은요. 쉬워요.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로 말기에서 나눠진 이 두 개가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차이점이 있거든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벽이 있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 벽이 있고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없어요. 그때 식물 세포는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세포 판이 형성이 되면서 쭉 잘리는 과정인 거고 동물은 바깥쪽에 세포벽이 없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되면서 두 개로 나눠진다.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나머지 세포질 분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세포 분열의 중요한 점은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핵 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세포 분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